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인라이프 구독자 여러분들, 네, 오늘은 정말 화사한 봄을 맞이하여서 오랜만에 영상 촬영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소식 전하죠? 기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출연해주신 우리 신아로 과장님께서 또 재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IT 업체에서 과장님으로 일하고 계시는 현직 IT 전문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옆에 계신 멋진 우리 신사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저희 아버님 장인어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네.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고양시 사는 임동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기 오늘은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예,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이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고 심지어는 연락두절이 돼갖고 우리 법무사한테 조언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노후 생활로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아파트를 임대 놓으셨는데 월세를 미루는 세입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노후 대책으로 샀는데 월세가 안 나오면은 우리 그 임대인 분들은 굉장히 좀 애가 타죠. 생활비도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방법을 하나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알려드릴게요. 먼저는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는 세 달치 월세가 밀렸을 때 법률 용어로는 3기라고 하는데 보통 월세 계약을 뭐 10일, 20일씩 하진 않고 보통 한 달 단위로 하잖아요. 그래서 3개월치 월세가 밀렸을 때, 그 다음에 주거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은 보통 주거용으로 많이들 쓰니까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주택들은 2개월 이상 밀렸을 때는 이제 임차권 해지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 2개월부터요? 네, 맞습니다. 2개월. 그래서 2개월이나 그리고 상가는 3개월 이상이 빌렸을 때는 그러니까 연속해서 세 달을 미루지 않아도 돼요. 9월, 10월은 안 냈는데 11월은 냈어요. 근데 12월에 또 안 냈네? 그럼 안 낸 걸 다 합치면 이제 세 달치가 넘은 거잖아요. 그럼 그때 바로 임차권 해지 통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횟수가 더 중요한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총액을 따지는 거라서 뭐 5월은 반만 내고 6월도 반만 내고 해서 어쨌든 총액이 3개월치의 월세를 안 낸 거에 도달하면 또 주택은 뭐 조금씩 딜내가지고 나중에 합쳤더니 2개월치 덜 낸 그 총액에 도달하면 해지 통보할 수가 있습니다. 해지 통보 방법은 카톡이나 문자로도 되지만 그 상대방이 도달했다는 걸 증빙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한 방법은 내용 증명 보내시는 게 좀 더 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낼 때 무엇을 적을지 인터넷에 워낙 요즘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잘 나와 있긴 하지만 일반인 분들은 그래도 좀 불안하잖아요. 내가 말 제대로 적은 거 맞아? 그럴 때는 이제 그 가격이 비싸지 않고 그 문턱이 낮고 가까운 여러분의 법률 전문가 누구? 법무사님 쓰시는 네. 건가요? 네, 꼭 제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법무사님 통해서 내용 증명 보내면 그렇게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어요. 그래서 그 귀하는 3개월치 월세를 이렇게 연차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이제 인도하여 주십시오. 보통 우리가 명도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인도가 사실 법률 용어는 맞아요. 명도는 좀 일본식 용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월세를 세 달치 미룬 세입자가 그랬군요. 미뤄서 죄송해요 하고 나가주는 세입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있을까요? 아니요. 네, 잘 없죠. 버티는 거 같아요. 버티죠. 맞아요. 네. 버팁니다. 그러면은 한 보통 7일 정도 기간을 주는데 안 나가요. 안 나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법적 절차를 거쳐야겠죠. 그래서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게 이제 먼저 부동산 인도 소송, 명도 소송이라고들 보통 많이들 어르신들은 알고 계실 텐데 명도 소송을 진행을 하는데 명도 소송과 동시에 아니면 명도 소송 진행 전에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월세를 미루는 세입자분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제 좀 상습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에 집에서도 이사 나오기 전에 월세를
미뤄서 쫓겨나고 이 집도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버티면 이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다는 것도 좀 더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량한 임차인은 또 안 그러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도 계시지만 또 간혹 그런 분들 걸리실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집을 또 다른 사람한테 다시 월세로 줘요. 자기 세입자면서 다른 사람한테 월세를 주거나 이제 빌려줘가지고 점유자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임대인 분들은 열심히 이제 인도소송 다 특히나 이제 셀프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절차를 모르다 보니까 소송만 열심히 해서 승소 판결 받았어요. 그래서 집행을 하러 집행관 모시고 딱 갔는데 엉뚱한 사람이 살고 있어. 그러면은 이 승소 판결은 원래 계약한 임차인 A라는 사람한테 받았는데 B라는 사람이 살고 있으면은 그 집행은 그 당사자 A한테만 효력이 있거든요. B한테 다시 인도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럼 인도소송이 짧게 끝나지도 않는데 되게 오래 6개월에서 8개월 걸리거든요. 한 번에 송달 안 되면. 그럼 그 절차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월세도 못 받고 보증금은 이미 다 차감되었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고 해서 인도소송 전에 하거나 인도소송과 동시에 진행하거나 하면은 이제 집행관이 그 점유 이전, 이 부동산은 점유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 점유 이전에도 효력 없다는 거를 이렇게 집행문을 붙여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받아서 집행을 한 번 집행관이 그때 또 나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전 금지 가처분. 네, 그걸 같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양식까지는 아직 인터넷에 그렇게 다 오픈된 게 아니라서 그거를 이제 셀프로 하시면 조금 힘드실 거예요. 여기저기 무료 상담실 다니서 물어보셔도. 그래서 그럴 때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과 부동산 인도소송을 동시에 가까운 여기 진짜 법무사님. 네, 꼭 제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여러분의 생활법률 전문가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면 예 그렇게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소송을 하는데 이제 법원에서 오는 소장을 법무사나 변호사나 뭐 셀프를 통해서 어쨌든 소를 제기하면 그 임차인한테 소장에 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그 법적 절차로 버티면 되는 걸 아는 임차인분들이 일부러 소장을 안 받아요. 그럼 네, 또 그럼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아서 또 송달을 하고 마지막에 계속 송달이 안 되면 공시 송달이라고 해서 법원이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송달이 인정되는 송달 간주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 송달까지 거치면 변론기일 거쳐서 승소 판결을 받아요. 보통은 인도소송은 변론기일이 한 번만 잡히지 두 번까지 잡힌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명확하잖아요. 월세를 그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이렇게 임대인의 계좌 내역, 금융거래 계좌 내역을 증거로 저희가 제출하는데 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판결만 나죠. 변론기일 한 번으로 웬만하면. 거기에서 이제 판결이 안 나고 또 혹시나 조정이 될 때도 있는데 그런 사유를 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또 혹시나 악용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얘기를 말씀 안 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거의 대부분은 한 번에 변론기일로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집행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집행을 들어갈 때 그 강제 집행 또 신청을 해야 돼요. 이 부동산을 인도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소송은 이제 전자소송으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소송 진행이 가능하지만 강제 집행은 아직까지 전자가 안 됩니다. 법원 안에 있는 집행관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강제 집행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할 때도 이제 강제 집행 신청서만 쓰는 게 아니라 집행 목적물을 특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셀프로 하시면서 집행관 사무실에 물어보시면 아마 그게 다 속 시원하게 알긴 어려울 때일 거예요. 그래서 강제 집행 신청도 누굴 통해서 하면 편리할까요? 법무사님. 아, 네, 그렇습니다. 예,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통해서 강제 집행 신청하시면은 예, 좋습니다. 예. 요즘에 진짜 법무사님이 많이 필요하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홍보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아유,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번창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하면은 이제 바로 그 집행을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집행관이 기회를 줍니다. 먼저 가서 계고장이라는 걸 붙여요. 그래서 계고 집행이라고 하는데 계고장은 약간 경고의 의미죠. 2주 이내에 이제 알아서 나가지 않으면 이 부동산 임대인에게 다 자기가 살던 집 하고 임대인에게 키를 주거나 요즘 같은 거는 비번을 뭐 알려주거나 해서 임대인에게 다 넘겨주지 않으면 2주 지난 뒤에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와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계고장을 붙여요.
그래서 이제 소송까지 아무리 버티고 했더라도 집행관이 개고장까지 버텼는데 그 버티시는 세입자분들은 정말 강심장이시죠. 가끔 웬만하면은 그냥 개불장 붙으면은 이제 나가주시는 거군요. 나가주시면 있는데 이제 저도 해보면은 반반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지 않고 소진행 중에도 나가주시는 분이 있고 보통 나가기 전에는 소진행 중에 보통은 보증금이 좀 남아있어요. 보통 보증금이 월 차임 대비 그래도 6, 7개월 여유는 두고 보증을 보통 받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보증금이 남아있을 때 나가주시면은 남은 보증금도 본인이 임차인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좋게 나가주시기도 하는데 정말 강심장이신 분들은 개고장이 와도 버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본집행을 하는데 본집행할 때 임대인분은 또 비용이 또 많이 듭니다. 이게 문을 딸 수 있는 열쇠 공무원을 쓰는데 요즘 열쇠 하시는 기술자분들도 비싸요. 일당도 비싼데 옛날처럼 자물쇠 키가 아니잖아요. 다 번호 키잖아요. 그 전문 기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짐을 다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법원에 그 짐을 끄집어내는 해주시는 분들에 또한 대한 인건비도 또 다 내야 돼요. 근데 원룸 같은 것만 빼려고 해도 보통은 법원에서 최하 서너 분을 집행관 사무실에서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 인건비도 많지 않고 그리고 그 짐을 싣고 창고에 어쨌든 맡겨야 돼. 법원이랑 그 집행관 사무실이랑 연계된 그 창고에 맡겨야 되고 창고에 대한 그 차량비랑 창고 보관 비용까지 임대인이 다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임대인이 손해가 많아요. 그 보증금에서 아무리 차감할 수 있다 해도 그 이미 소송하면서 보증금은 거의 다 차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모든 비용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으셔서 임대차 계약하실 때도 이렇게 좀 어르신들 분들은 또 살아오시다 보면 또 사람 보는 눈이 생기시잖아요. 좀 신용 좀 좋아 보이는 분으로 받는 것도 좀 지혜예요. 안 그러면 임대인 손해가 너무 커요. 노후 대비로 월세 받아보려고 하시다가 속은 속대로 끓이시고 비용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그래서 집행관 분들이랑 임대인의 증인 두세 분 해가지고 가셔요. 가는데 이제 임차인분이 차라리 없으면 짐을 끄집어내기 쉽죠. 근데 임차인분이 계시고 또 버티시고 또 임대인이랑 임대인 측 증인이 가면은 또 언쟁이 있을 수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안 나가면은 또 그 다음에는 집행관 사무실에서 그 경호 업체에 비용까지 또 추가로 내라 해서 다음에 또 2차 진행을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경호업체분들이 임차인분들을 각각 나누게 팔짱 끼고 이제 이렇게 데려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뉴스나 이렇게 드라마에서 보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까지 가는 거는 사실 너무 서로 간에 참 못할 짓이고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절차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마무리 절차가 또 있어요. 임대인으로서 또 하셔야 될 게 그 짐을 끄집어냈잖아요. 창고 비용이 매달 발생해요. 3개월 지금 선납이고요. 3개월 지금 청구비로 그걸 떠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짐을 최대한 3달 안에 해결을 해야 돼요. 그 짐을 이제 제일 좋은 건 임차인분이 내 짐이야 하면서 도로 찾아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월세를 미루고 원룸에 사시는 분들 보통은 대부분 쓰레기만 남겨두고 돈 되는 거 가져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쓰레기도 이제 임차인의 짐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마음대로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3달 안에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방법이 또 있어요? 그걸 위해서 그걸 또 이제 이렇게 집행 목적의 동산에 대한 매각 절차, 압류민 매각을 거쳐야 되는데 그 용어만 해도 어려우시죠? 그럴 땐 가까운 어디?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저희 법무사는 이제 포괄 수임은 안 돼도 케이스 바이 건 서면별로는 수임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동산에 대해서 압류민 매각 절차를 거쳐서 그 압류기일을 또 신청을 해요, 법무사가. 그러면은 그 압류기일에 세입자가 당연히 안 나올 거잖아요. 자기가 이미 쓰레기만 버리고 간 거라. 그럼 그 쓰레기를 아무도 이차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처리를 해야 되니까 누가 간다? 임대인분이 가셔요. 임대인분이 그걸 사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미 밀려진 월차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상계 처리를 하고 집행관한테 내면 이제 그 집행관 비용 빼고는 그 물건 가격은 거의 안 나오죠. 안 나오지만 어쨌든 사셔서 그거를 그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해서 쓰레기로 그때 버리시거나 중고로 파시고. 창고비 내고 그 경매를 붙이고 경매를 내가 사가지고 처리까지
굉장히 다 해야 되는 거 네네, 맞아요. 아, 그래서 빡세다. 건물주가 쉬운 게 아니네요.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 처음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 음. 좀 인상도 잘 보시고 좀 신용 좋아 보이는 사람으로 잘 하시는 게 좋긴 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죠. 그래서 또 우리 이렇게 장인 어르신께서도 워낙 좋으신 분이라 임차인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분일 것 같아서 그렇게 가지 않고도 중간에 잘 합의 봐서 잘 나가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절차 설명이 도움이 되셨나요? 예, 오늘 법무사 통해서 좋은 유익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꼭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살면서 진짜 부모사의 도움 받을 게 정말 많구나. 처음에는 되게 막막했는데 하나하나 다 이렇게 도움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오늘 이제 이 내용이 영상이 많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